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리포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포트로 보답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엄청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발달돼도 하드웨어가 못 받쳐주면 그게 제대로 성능 구현이 나타나지 않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큰 변화와 발전이 같이 따라 주어야지만 그걸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다. 그래서 대부분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기반이 닦아져야 되는데 그 분야에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AI 출연을 했어요. 그것도 그 구동시킬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가 받쳐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구현시키기 위한 노력, 하드웨어 기반 이런 것들을 갖다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 자, 그런 산업에서 성장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분야도 크게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 중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그걸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패키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그 디스플레이가 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OLED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또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니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화질형 카메라가 또 장착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아무튼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감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종목들 뭐 대덕전자, 프론티어, MC넥스, LG노텍, 삼성전기 뭐 이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냥 한 가지 소식만 듣고 이걸 매수했다 그래서 계속 가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아, 이쯤에서 이건 주식을 놔야겠구나라는 것들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시간,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 유망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뭐 AI 나오고 전동화 차량 자율주행 나오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들이 바로 IT 분야, 하드웨어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멤버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채널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DDR5 관련된 거, 전장화, OLED 관련된 분야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DDR5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DDR5를 그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거에 걸맞은 CPU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서버용 CPU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출시가 늦어졌는데 최근에 나왔죠. 사파이어 레피지. 이 얘기는 벌써 제가 볼 때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세간에 돌아다니던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뭐 출시가 됐으니까 그건 둘째로 놓고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 오른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때 지금 우리가 DDR3 나올 때 주가의 변화 모습, DDR4가 나왔을 때 주가의 변화 모습, 그럼 앞으로 이 두 가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DDR5가 범용화됐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투자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잡아야 되는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건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오는 차트의 모습은 삼성전자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DDR3가 나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초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이때 10,0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가는 뭐 9,77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평균 10,000원 정도 보시고요. 여기 그 첫 번째 고점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년 동안 주가가 오른 게 한 200% 정도 올랐죠.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들어두시면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후 나서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좀 과잉 공급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D램이 나오게 되면 1차 성장기가 있고 2차 성장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차 성장기엔 얼마까지 갔냐라고 보시면 여기가 고점 아니겠어요.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가는 대략적으로 보면 4만 5천 원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만 원에서 4만 5천 원, 약 400% 이상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 퍼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 처음에 출시하고 2년 동안은 200%, 그 후로 5년 후에는 400%, 그래서 총 예를 들면 5년 동안 주가의 모습은 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5배 이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DDR4가 나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출시하고 나서 그러나 성수기가 1차 상승기가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3만 원 정도가 저가였습니다. DDR3 시대가 끝나고 나서 주가의 조정폭이 약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주가의 훼손이 발생한 거죠. 이 정도 평균가에서 이렇게 눌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차 성장기가 나타났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번 보시면 여기도 평균치만 따져보면 8만 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3만 원에서 8만 원 정확하게 보면 한 200% 이상 상승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예를 들면 시장이 정체기를 걷다가 2차 성장기를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봤던 게 2020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중간에 나타난 2022년의 모습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 그 과정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2차 성장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 다시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그러니까 한 배수 이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초창기부터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올랐냐라고 하면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한 500% 정도, 5배 정도 성장을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뭐 거의 최고점은 500%였고요. 그죠? 2009년도에서도 여기서도 분명히 500%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5배 정도. 자, 그럼 지금의 시대는 어떤 거냐? DDR4 시대가 끝나고요. 그렇다고 뭐 DDR4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DDR5 시대가 도래해서 DDR5가 전용으로 막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저가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8만 원이 스타트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정가는 충분히 그쪽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8만 원에서 1차 성장기에 보통 얼마 올랐어요? 200%. 자, 그러니까 1차 성장기가 나타나면 2년 동안 향후 지금부터 2년,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전반기 뭐 이렇게 볼까요? 2024년도까지 볼까요? 2024년도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생각해 보면 주가의 폭은 200% 그러면 16만 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향후 이제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그 후로 한 5년, 2028년까지 기다리면 또 다른 성장이 또 하나 나타나겠죠. DDR5의 2차 성장기가 또 한 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타난 게 더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8만 원, 그죠? 내년도 16만 원, 16만 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니까 24만 원. 이 정도 봐야 될까요?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 건 여기에 2배겠죠? 그러니까 48만 원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과거 데이터만 그대로 한번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8만 원 시작해서 24만 원, 그 2년 안쪽에 내년도 말 정도죠. 만약 정말 우리 성장기가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저 모습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은 과거의 과정을 역사를 되풀이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8만 원부터 5배, 그죠? 8, 5, 40, 그러니까 40만 원, 고점은 48, 뭐 40에서
그냥 48, 이 정도 수준까지 사이를 움직일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포커스는 어느 관점으로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DDR5 일자 성장기, 거기다 HBM 성장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겸쳐져서 세상의 하드웨어 기계 패러다임들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DDR4 쓰는 그런 시대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저가용 빼놓고 나면. 자, 모든 게 그럼 일자성장기에는 가장 하이엔드 쪽이 성장을 할 거고요. 그죠?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엔 범용화되고 나면, 그때서는 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모든, 그죠? DDR5가 장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한물로 PC 뭐 다 해서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투자의 포커스를 좀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제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 눌림 들어오면 매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최상단에 있는 거예요. 공급처로 보면 메모리 쪽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뭐 패키지판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FCSP 뭐 여러 가지들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서브로 존재하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상단에 있는 것들이 가장 오랫동안 달리고 나머지 것도 어때요? 요번은 이게 뜬다 그러면 이게 쭉 성장을 했다. 요번은 이쪽이래.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얘들은 점프와 그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이 겪어나가는 모습들을 나타낼 겁니다.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4, 5년 계속 성장을 하진 않잖아요. 디스플레이 백단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DDR5는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DDR4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적어도 2년, 또 길게 보면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200%가 나쁩니까? 500%가 나빠요. 적어도 400%, 300%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5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가격이요, 5년 내에 500%, 400% 상승할 확률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단지 볼륨이 커서 그렇죠. 자, 1억 원을 갖고 4억, 5억을 만드는 건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10억 원을 만들었으면 40억, 50억이잖아. 이런 개념을 갖지는 않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SK나 하이닉스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의 생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언제 많이 지금 들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양들이 이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에요. 전체 포지션을 보면 비중이 전체 50% 이상이 어디에서 들고 있습니까? 4만 원 이하에서 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들은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포커스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보신다고 하면 이 두 종목들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투자 포커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보라고요? 400%에서 500%, 짧게는 200%. 그러니까 내년도 말, 내후년 2025년 안쪽에는 200%, 그다음 2028년까지는 500%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놓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찬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는 건 별로 옳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뭐 예를 들면 6개월만 해도 막 70%, 60%씩 올라주는데 왜 굳이 가격도 높고 변동성도 느린 그런 종목을 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중장기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DR5와 4하고 차이점?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야 가격 차이가 지금 어때요?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DDR4하고 DDR5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DDR4 같은 경우는 DDR5 대비 성능이 한 30% 정도 떨어져요. 전력 효율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연산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 이내에 가격 차이가 나는데 효율성 좋은 걸 써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변했다고 하잖아요. AI예요. 일단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AI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걸맞은 하드웨어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 DDR5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HBM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패러다임 변화는 분명히 나타난다. 저게 또 앞으로 이제 큰 앞단에서 변화가 오고 그 뒷단에서 이제 뭐 PC 그다음에 뭐 다른 모바일 기계 이런 것들 쪽에서도
점차적으로 가격이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점점 활용도가 넓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시장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 한 2년, 그 다음에 범용화되는 기간 한 3년, 이 정도 시간을 보고 가는 것들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하는 것들은 뭐 맞겠죠. 이거 당연히 줄어들겠어요. 절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램 투자하거나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5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셨습니까? 바로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가 패키지 판인데, 패키지 기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AI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패키지 판이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고요.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FCBG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거기에는 경성도 있고 연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분야는 결과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죠. 특히 모바일 쪽으로 가면 연성 PCB 부분이 상당히 성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BH,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 그리고 메인보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아비코전자 막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삼성전기, 대덕전자, 여기가 뭐, 우리가 뭐, 코리아 서킷, 여기가 심텍, 그다음 여기가 해성 DS 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새롭게 그 메모리 쪽 쉽게 말하면 그 세팅이 바뀌잖아요. BOC 부분이. 그 특히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이 DDR5가 들어가 거기 들어간 거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BOC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성 DS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장이 쭉 차고 나서 이제 한계성이 있잖아요. 성장성이. 그러고 나면 그 주가는 멈추고 조정을 받겠죠. 나머지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FCBGA 그러면 서버용하고 그다음에 전장용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전장용 부분이 앞으로 이 부분 말씀만 들으면 어떨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분야가 10%, 자율주행차는요 5%도 안 될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째 2030년까지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연 단위로 앞으로 향후 2030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차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정부의 법규 규제, 환경 규제,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 중국 뺀다 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자동차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거요? 못해요. 근데 경쟁 단가가 안 맞아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변화, 그 과정에서 연당 몇 %씩 성장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왜? 배터리가 충분히 받쳐주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다음부터 앞으로 향후 5년도 성장 속도는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그 성장성을 즐기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뭐, 제가 삼성전기 앞으로 예를 들면 2024년도는 24만 원까지 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분야에 돈이 된다는 걸 보고 완전히 PCB를 때려치고 FCBG에 주력할 만큼 그만큼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향후 10년 먹거리, 엄청난 큰 먹거리를 위해서 과감히 작은 먹거리는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삼성전기가 한 용기 아닐까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접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더 그렇죠. 자, FC-BOC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DDR5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PMIC하고 인덕터입니다. 특히 파워 인덕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새롭게 만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점프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DDR5 시대가 오면 바로 이렇게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거죠. MLCC 만들면서 바로 파워 인덕터도 같이 연동성이 있는 거 스펙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볼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버리지 분야가 상당히 커진 것들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그 패키지 FC2G 만들 때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을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장착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걸 딱 안착시켜줘요. 칩을 그럼 그 위에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칩을 얹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만들어주는 그 기반 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 판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좋아야지 저게 FC2G가 실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있고 반도체 리드 프레임은 여기 좀 요 뭐라 그럴까, 이거 금색 부분, 이 부분들이 리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타 등등 많이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 부분은 바로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가장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좀 봐줘야 되는 것들인데, 조정을 안 받네요, 이놈이. 제가 타임도 놓쳤고, 제가 리포트 해볼만 하면 그때 주가가 한 번씩 막 20%, 30%씩 올라주니까, 사실 리포트를 해드릴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쪽 관심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DDR4와 5의 차이점은 생긴 거 다 똑같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한다.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이 칩셋이 바뀌는 건 당연하겠죠. 이게 그죠? 이 부분 생각하고 이걸 구동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분야에서 바뀐 게 PMIC와 인덕터스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가장 앞으로 이제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율주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장용 반도체 세트. 이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스타트 끄는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꾼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 아이폰 탁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로 부랴부랴 삼성전자가 1년 정도 후에 갤럭시 폰을 출시해도 뭐 성능은 따라갑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럼 열심히 따라와서 지금은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테슬라가 선빵을 때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걸 한 겁니다. 자율주행 하면 두 개예요. 반도체하고 카메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진 카메라, 라이다 이쪽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분야에 대한 성장성을 갖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테슬라가 지난 한 3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를 발전시켜 따라오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 생태계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속도를 가속화시켜야 되는 것들이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따라왔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직 따라오려면 저 세팅 분야가 저것도 시스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테슬라 같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설계 자체를.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엔비디아다든지 이런 거 쪽에서 따라오는 거죠. 모빌아이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생산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장용 칩셋에 새로운 것들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땐 자동차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을 잊으세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내연기관차 타고 뭐 하이브리드 타야 되느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충전 시설이 모자라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근데 향후 생각해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향후 앞으로 2030년까지 모두 다 전동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자율주행 같이 따라올 거고요. 두 가지 팩터 계속해서 연평균 전년 대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분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자동차를 볼 때는 이게 이제 하드웨어예요. IT 하드웨어 쪽으로 봐야지 기계공학 쪽으로 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기계공학 쪽으로 하는 거지, 뭐 프레임하고 바퀴, 조향, 장치, 이 정도 수준이 나머지는 다 뭐로 바뀐 겁니까? IT 하드웨어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패러다임 잊지 말고, 체크하고 그의 성장성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나타난 것들이 분명히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퓨렌티어가 바로 이제 전장 카메라의 가장 예를 들면 혜택,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기와 LG는 둘 다 광학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양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CBGA, 그다음에 라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다 부분은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더라도 특히 FCBGA 분야는 거의 독점적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분야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세상의 변화가 오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런 거죠. 스마트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냥 하나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종 정부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환경 규제가 있을 테고요.
근데 당연히 이젠 자율주행 하다 보니까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자율주행은 기본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네, 공유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동화 부분은 뭐 같이 뭐 따라오면서 가는데 이게 뭐 LG전자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LG, 마그나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어떤 시장 성장성은 엄청나게 큰데요. 특히 뭐 자율주행 레벨을 한번 보셔요. 지금 레벨 3, 4 이상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 이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퍼센트가 2030년 정도 되면 현재 대비해서 그렇죠? 38%니까 8% 중에서 지금 30% 이상 증가된다. 8%가 아마 대부분 지금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성장하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 후로는 점차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저거보다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글쎄요, 2027년, 8년 돼야지 뭐 상용화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써부터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른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OLED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딱 요즘 타보세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시야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판넬 아니겠어요? 디스플레이. 여기 대부분 OLED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구질구질한 거 넣으면 그걸 받쳐줍니까? 못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능 좋은, 화질 좋은, 화소가 높은 그런 카메라도 기본 장착이 되는 것도 연동해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연동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 카메라에 뭐합니까? 자율주행을 돕는 센싱 기능까지 같이 접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동화가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일단 OLED 쪽에 변화가 오는 가장 기본은 애플 쪽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해서 아이폰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맥북이겠죠.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지금 단계적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도 같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예전에는 스마트폰 분야의 OLED만 성장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대용량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 12.3인치 막 이렇게 들어가고 전면부 다 들어가고 앞, 뒤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단가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OLED 관련 쪽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덕산 네오록스 기억이 나십니까? OLED 발광 비발광 소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제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숨은 히든 챔피언 주식 투자할 만하게 좋은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늘려도 기다려 주시는 거 좋아요.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걸 감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투자의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 이야기는 드렸지만 애플이 시작을 하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애플과 경쟁하는 회사들은 모두가 OLED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단 광고에서 우리 OLED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는 미 OLED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그만큼 일단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들이죠. 자, 그 점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애플 전체 폰, 그죠? 애플이 전체 시장 매출 마켓 쉐어가 한 25% 정도 돼요. 디스플레이 쪽에 생각해 보면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해서 OLED 쓴다고 그러면 애플 향으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게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거기서 많은 성과가 발전이 있을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덕산 네오록스 이야기 드린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저렇게 저건 이건 S클래스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화면 내용이라고 보면 다 이게 저 OLED 판넬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도대체 사이즈가 엄청나잖아요. 스마트폰은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 사이즈가 와, 이걸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대용량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고 거기서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카메라와 카메라 센싱 같은 분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고 하나가 좀 남아있는 것들이 봐도 XR 기기용 시장인데요.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 뭐 이런 것들이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하려고 그러면 일단 화질은 기본이고요. 거기서 맞춰주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어지러움증 이런 것도 다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향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분야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성장기, 그다음 정책이 다시 2차 성장기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바로 이 XR 기기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뭐 서버에 들어가는 우리 패키지 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것도 PCB가 기본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에도 연성 PCB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동차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디스플레이, OLED 다 연동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PCB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지금 캐파가 가장 좋은 회사 BH 이쪽 생각해 주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잊지 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DDR5, 그다음에 전장화를 통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여러 가지 반도체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센서, 카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성장성 있는 패러다임 변화다라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또 따라붙는 것들이 화질 좋은 OLED, 카메라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큰 틀에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그 생태계 속에서 자꾸 밑쪽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래서 이놈은 성장하고 이래서 이놈은 괜찮은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투자에 포커스를 좀 잡아가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오늘 리포트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셨습니까?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 특별히 멤버십은 더더욱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첨언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할 때 제발 짧게 보시지 말고요. 포커스를 2년 혹은 좀 더 길다면 5년 정도 보자. 1차 성장기와 2차 성장기를 모두 즐기고 나면 아마도 과거처럼만 움직여준다 그러면 초기 2년에 200%, 그 후로 다시 한번 올라서 총 예상치는 4, 500% 정도의 주가의 성장성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충분히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포트 통해서 같이 투자에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나오게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